그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평화로 가는 여정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저희 생각 그리고 이제 연구를 통해서 얻었던 재원 그것들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저는 스포츠 ICT 융합학과입니다. 저는 이제 스포츠 기자를 13년 정도 했었고 이제 뒤늦게 이제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된 지 3년 됐습니다. 근데 ICT여서 주로 테크는 하지만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했고 이번에 정말 모처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전공인 스포츠 저널리즘에 관련된 이제 연구들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여러분들도 이제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스포츠 저는 물론 여기 이제 대선배님들도 계시고 과거에 이제 스포츠를 활동하셨던 분들 선배님들 계시고 그런데 오늘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스포츠 저널리즘이라고 했을 때 다소 좀 복합적이고 중의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난감 부서라고 하죠. 장난감 부서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앵커가 스포츠는 우리 라이프의 장난감이다 라고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이후로 이제 스포츠 부서에 대한 어떤 별칭이 됐었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제 중의적이고 복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를 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일이고 그러나 어쩌면 시리어스하진 않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진지하지 않다. 뭐 이런 복합적인 뜻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이제 이재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스포츠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비중, 역할,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 또 경제적인 의미, 또 사회, 문화적인 의미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스포츠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스포츠 저널리즘도 단순한 장난감 부서가 아니라 그 너머의 그 이외의 것들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저뿐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 포럼의 주제도 사실은 글쎄 저는 뭐 통일이라는 말은 쓰기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평화로 가는 데 있어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만의 그 힘 그런 것들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스포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스포츠 부서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죠. 과거와는 다르고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길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걸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로 벼룩 10마리 하고 부산 가는 것보다 기자 10명하고 부산 가는 게 더 어렵다고. 여기에 남아있는 건 제가 책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희에게는 남북 공동올림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언제나 미디어가 문제였습니다. 미디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뮌헨 올림픽 72년의 뮌헨 올림픽은 검은 9월단에 의한 테러가 인식돼 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뮌헨 올림픽은 즐거운 올림픽이었습니다. 대회 주최 도시가 원했었던 88 올림픽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세계는 서울은 세계로라고 외쳤고 또 화합과 전진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전 세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도핑 올림픽 88 올림픽은 도핑 올림픽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놈의 이 미디어는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게 이 시대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의 스포츠 기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남북 공동올림픽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저는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 스포츠 저널리즘이 변화하는 내용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스포츠 물론 기사를 뭐 수천 번 수만 번씩 쓰셨다는 얘기 스포츠 기자 선배님들이 일반적으로 스포츠 기사 그러면은 어떤 유형으로 보느냐라고 하면은 네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성 뉴스는 그야말로 이제 기자가 기자의 주관성이 배제된 상태, 인격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기 결과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고 또 이제 연성 뉴스 그러면 이제 주로 인터뷰라든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정통적 수사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이제 스포츠 경기, 스포츠 대회, 또 스포츠 활동 관해서 여러 그 의견들이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좀 다른 의견들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자가 자기의 그 전문적인 의견들을 내는 것들 그러면 정통적 수사 또 반성적 분석은 뭐 여기는 지적 활동이라고 했습니다만 스포츠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팬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사회의 팬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내용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타블로이드지 위주로 해서 이제 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상통합니다. 이 모두를 네 개의 유형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기자는 결국 기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포츠 기자들이 어떤 형태의 유형으로 기사를 얘기하던 그 사람들은 그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의제 설정 이론, 그러니까 아젠더 세팅이라는 그 미디어가 이야기를 하면 중점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뽑아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스포츠 기자들이 저와 같은 이제 다양한 유형으로 기사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기능 때문에 결국은 언론이 중요하고 우리가 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라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기자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스포츠 PD, 전국 PD하고 지상파에 있는 이제 기자. 그래서 대략 경력은 이제 7년에서 30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지 또 대표적으로 훌륭한 경제지도 보고 제가 사실은 경제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적으로 분류가 되고 보수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합지의 기자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뭐 이제 서면 내면 했었고 그다음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보고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싶었었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기자들은 2032 남북 공동올림픽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남북 공동올림픽에 대한 취재를 할 때, 기사의 방향을 정할 때 어떤 내부 구조가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그 모든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되면 좋겠다. 꼭 되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정치적인 성격에 대한 우려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제 자료 주변에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내용들 제가 이제 주요한 내용들만 여기다 이제 썼습니다만 가장 큰 우려가 이 좋은 그리고 반드시 개최했으면 좋겠는 이 공동올림픽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국내에서 뭐 정권이 어떻게 다른 형태의 정권이 나온다던가 또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장갑을 벗을 때까지 골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가장 우려했었고 물론 스포츠의 정치에 대한 스포츠의 오염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 면은 있습니다만 정치가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산의 문제. 현재 서울시가 이제 조사 중인 걸 알고 있는데 대략 알려져 있기는 4조 원인데 공동 개최를 한다 그러면 50대 50으로 돈을 내는 게 원칙이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1%를 하더라도 결국은 400억이라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정적이기보다는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스포츠 이벤트 특히 이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 그 전 세계에서 열리고 있는 엑스포니 동계 올림픽이니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가에 반영이 되는 건 하계올림픽입니다. 그 관중수 또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람객 또 전체적인 볼륨 이런 것들 했을 때 하계올림픽이 이제 가장 큰 이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물론 지금 대략 중국의 상하이, 인도의 뭄바이, 또 이집트,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 또 러시아도 그렇고 거론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더 이상 스포츠 행사로서 올림픽이 갖고 있는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 올림픽 자체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아침 인터뷰를 했었던 기자 중에 하나가 6월 초에 그 로단에 가서 바우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IOC 본부도 다 이제 방문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특히 IOC 그 사무실 본부에는 그 경제적 효과로 그러니까 지역 개발에 아주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평생 KTX를 들고 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취재를 했었던 친구들 만나 들어보니까 야 평창에 햄버거 집이 있더라라고 놀라더라는 거고 총을 차지하는 경찰을 보고 놀라서 자기가 오히려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여전히 우리는 세계에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걸 그다음에 알리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입장을 이제 공고화하고 그다음에 또 영향화하는 방향으로까지도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올림픽에 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한국 공동체는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정이 물론 강하죠.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뭐 개폐회식 정도, 그다음에 숙박, 또 경기장, 뭐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이제 선수단을 구성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의 경우 상당히 논란들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이제 헛되다 이런 반론들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남북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우리 각 종목들이 갖고 있는 경기력의 차이, 수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 많았습니다. 또 결국은 우리가 조직기도 잘 만들고 남북과 대화가 잘 되도록 결국은 비딩에서 이겨야 됩니다. 비딩에서 이기지 못하면 너무 우리의 노력이 쑥보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황원도 시장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북이라는 그리고 평화라는 아젠다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또 같은 분당국 출신인 바우 위원장이 상당히 밀어주더라. 심정적으로 그렇고 여기에 이 위원장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못했지만 진심으로 밀어주는 게 느껴지다. 그리고 2025년 이전에 결정이 된다면 결국은 위원들은 독자적인 사람들이고 강남을 대표하는 쥐성인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영향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팅 같은 대단히 좋게 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상하이가 된다면 그는 우리가 다 챙길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자체가 정무적으로 한다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강력하게 간다면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이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직국 내 의사결정 과정인데 보수지지자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방송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신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 물론 그 회사의 전반적인 기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러나 기사를 작성할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자기들이 뭐 칼럼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화표를 위한 기사들을 이제 추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얻었던 자료, 얻었던 데이터 그리고 또 이제 한 두어 번 정도의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올림픽은 이건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고 너무나 우리가 끝까지 추동력을 갖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부에서의 안으로부터의 합의 과정이 완전히 있어야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은 남북 공동올림픽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 뭐 경제적인 면들, 또 정치적인 면들, 가정적인 면들 많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아젠다들을 개발해서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판단을 하는 것이고 판단을 해서 그래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추동력, 내부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젠다들을 개발해요. 보도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외국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건 물론 영어로 기사를 써서 외국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양한 논리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림픽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었던 프레임으로 모델 가수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특히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평화에 대한 피로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역풍도 많이 불 수 있고 다양한 비대면 국가들은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총동원할 테니까 세계의 미디어들이 보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나왔다고 세계를 향한 설득 과정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저는 사실은 이제 작년에 이제 북한의 체육 TV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2015년에 이제 북한 지도자가 그 인민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저걸 만들었는데 저 논문 쓰려고 무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억세스가 안 했습니다. 아직 논문을 못 쓰고 있는데 저는 북한의 그 앵커나 그 해설자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톤으로 미국 선수를 설명을 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론적으로 평화의 예정은 정말 너무 길고 힘들고 그러나 한국의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훌륭한 다양한 취재를 통해서 한다면 아주 안내자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으려고 이상으로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서 5명의 스포츠 저널리스트하고 심층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밝혔죠. 전반적인 의견은 되면은 좋겠다. 정세 변화를 우려하고 과연 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 역량입니다. 또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말을 전해주시면서 여건이 좋다. 우리 내부 합의가 중요하고 세계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된다면은 평화로 가는 여정의 가장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